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는 큰 산 하나를 또 무사히 넘기셨네요. 자식들 먹이겠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손마디가 붉어지도록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재우며 보낸 시간들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제일 싱싱한 나물 고르겠다고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고 전날 밤에는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반죽을 치대며 새벽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 앞에서 자식들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줄 때 그 한마디 하나에 피로가 싹 가셨던 기억도 있으시지요. 북적거리던 신발장이 비워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그 소리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린다는 것도 그 소리가 멈추고 난 뒤 이어지는 침묵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것도 말이에요. 아이들이 떠난 뒤 정적만 남은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그 지독한 공허함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우리들의 진짜 마음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방금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싱크대에 가득 쌓인 설거지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일 겁니다. 기름기 묻은 접시를 닦고 남은 음식들을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아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무얼 위해서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움직였나 싶은 마음 말입니다. 분명 자식들 얼굴 봐서 좋았는데 손주 녀석 재롱에 웃기도 했는데 왜 뒤돌아서면 이토록 허전하고 쓸쓸한지 스스로도 참 야속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어느 해에는 그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소매로 얼른 닦아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는 증거이니까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로소 내 몸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쑤시는 무릎, 욱신거리는 손목,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마음의 무게 말이지요.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냈는지 그제야 하나씩 몸이 말을 해옵니다. 자식들은 떠나면서 엄마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고맙기보다는 차라리 야속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얼른 차에 올라타면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려서 가슴이 더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인사 뒤로 이어지는 정적이 너무 길다는 걸 아이들은 알 리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탄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다가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면 그제야 문을 닫고 들어오는 그 뒷모습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명절 끝에 불도 켜지 않은 주방 식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계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우리들에게 명절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큰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두 손이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내 음식 솜씨를 기억해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그 며칠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 손맛을 그리워하는 자식들, 내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며 아, 그래도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라고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명절 준비가 힘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손수하셨던 것도 그 확인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끝나고 관객들이 다 떠나버리니 분장을 지우고
혼자 남은 배우처럼 허탈해지는 것이지요.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에 홀로 서 있는 느낌. 그게 바로 명절 끝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법만 배웠을 뿐입니다. 내 꿈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 접시에는 맛있는 고기 한 점 올릴 줄 모르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을 뿐입니다. 가족밥 다 차려놓고 나서 식은 밥, 남은 반찬으로 홀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깝다는 생각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떠난 빈자리가 내 인생 전체가 비어버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공허함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텅 빈 식탁은 여러분이 실패해서 남겨진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다는 아주 거룩하고도 위대한 훈장 같은 자리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식탁 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쌓여 있습니까? 철없던 아이들 처음 학교 보내던 날 아침밥,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새벽에 끓여준 미역국,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사람 앞에 떨리는 손으로 차리던 밥상. 그 모든 기억이 그 식탁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려 떠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이 그만큼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멀리 뻗을 수 있듯이 자식들이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간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떠난 뒤의 고요함을 미안함이나 서글픔으로 채우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끼니를 걱정하며 사셨습니까? 이제는 남은 명절 음식 대충 때우지 마시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예쁜 접시 하나를 꺼내보세요. 장롱 깊숙이 모셔두기만 했던 예쁜 그릇, 손님 올 때만 꺼내 쓰던 찻잔 있으시지요? 오늘은 그걸 꺼낼 날입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조각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 한 젓가락, 내가 먹고 싶었던 전 한 조각을 젓가락에 담아보세요. 먹기 전에 잠깐 그 음식을 바라봐 주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아름다운지 아마 새삼 느껴지실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는 오롯이 나만의 식사 시간. 그것이 바로 긴 세월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위로입니다.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불쑥 올라와 괴롭히기도 할 겁니다. 전화라도 한 통 먼저 해주지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이 그렇게 힘든가 싶은 마음 말이지요.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 하나 없는 핸드폰 화면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고 결국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낸 뒤에 그걸 또 후회하는 마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서운함은 결국 내가 준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줬으니 사랑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보답을 자식에게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고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서 쉬는 게 아니라 나라는 나무에 예쁜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앞만 보며 달려온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써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것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명절 뒤에 적막함이 찾아오면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말고 자유라고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눅눅해진 마음을 볕에 말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꼭 구경도 좋고 못다 배운 글 공부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끝내 못했던 것,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도 충분합니다. 그 차 한 잔이 사실은 수십 년 만에 자신에게 베푸는 첫 번째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보릿고개를 넘듯 힘든 시절을 지나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젊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70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눈에 밟히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하는 후회가 새벽에 문득 떠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도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조금 무심해도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봐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야, 너 참 애썼다. 이제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웃음도 오랫동안 내가 나에게 건네지 못했던 따뜻함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자식에게 못다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겁니다. 명절 끝에 혼자 남은 식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앉아 계셨나요? 그 시간의 고독이 여러분을 아프게만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고독 안에 여러분의 긴 세월이 담겨 있고 그 세월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먼저 변해야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부모 곁에서 자란 자식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길고도 아름다운 세월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나이의 소소한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